반갑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날 함께하는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댓글과 좀 좋아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에 찾아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뉴스거리가 또 정치 시사들이 또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정치 해부쇼를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성필입니다. 여러분. 뭐 선거 나가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김성열 우리 개혁신당 우리 소속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세 분 오늘 또 든든하게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해부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의도몰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네. 한가위를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네.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 또 오고 가야 네. 또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준비한 선물 요거는 또 저 추석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 이 배, 네. 사과 배는 기본적으로 네. 이 명절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과일입니다. 예. 선물이 또 그렇죠. 주고받는데 서로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죠. 네. 예, 과일은 이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그럼. 예. 소고기 이런 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 예. 이놈이 나한테 뭘 부탁할까? 예, 그렇지. 청탁의 느낌이 있거든. 네, 그렇죠. 근데 배는 약간 청탁의 느낌은 없어. 네. 예, 그냥 요거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배는 자고로 크기가 커야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요거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아우 김기욱 씨 얼굴만 하네. 제 얼굴이 더 크죠. 사실. 예. 제 얼굴만 한 거는 수박 외에 따라갈 과일이 없고 배가 요 정도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주먹이 진짜 큰 사람인데 제 주먹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네. 배가 요 정도면은 백화점에서 배 하나에 막 10,000원씩 팔고 그런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신고배. 네. 품종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신고배라고 하면 네. 일단은 과일이 푸석하지 않고 네. 씹는 식감 자체가 굉장히 아삭하면서 아삭하고 단맛이 단맛이. 이 과즙이 과즙이. 씹을 때마다 과즙이 침보다 더 나와. 딱 나오면서 이 과일 정말 이거 품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뭐 신고배. 홈쇼핑 차렸나 이래.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두 분이 서서는 상의를 하고 들어온 거야? 뭐야? 그래서 네. 이 싱싱한 네. 이 자연산 이 신고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배는 다 자연산입니다. 당연하죠. 하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햇 상품 중에서 큼직한 배 5kg을 담았는데요. 야. 예, 끝맛까지 시원하게 단맛을 보장하는 수분 가득한 당도 보장하는 신고배 특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신고배가 무료 배송까지 해서 39,900원, 3만 원대에 여러분들 주문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추석 전에 받으시려면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저 여의도몰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주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인터넷 주문 자체가 좀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의도몰 전화번호가 1551-5280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요 전화로 주시면은 대량 주문 전화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나 뭐 가족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는 대량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가시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한테도 저희가 배를 요 앞에다 두었는데 맛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확실히 시원하고 요거들아 아삭아삭한 소리가 그러지. 물론 소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러지. 소고기 먹고 먹는 게 뭐야? 배. 그럼 소고기는 알아서 먹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먹고 배를 먹으면 양치 안 해야 된다. 왜 개소리야? 그거? 몰라요? 진짜인 줄. 개소리야 개소리. 진짜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러면. 근데 옛날에 진짜 속담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양치하고 배 먹고 있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런 얘기는 한 일을 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 거랑 배를 먹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다. 그만큼 입안이 시원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김기욱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 말이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여러분이 이거 안 사주면 저는 이제 출연료로 이 배를 가져가야 됩니다. 배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막 집에 막 굴비 쌓이고 지금 막 갈비 쌓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대량으로 10세트 이상씩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전화 주문하시면은 네. 제가 편안하게 예,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번째 손님한테는 김기욱 씨가 직접 배달하는 거 어때요? 뭐 전직 당 대표도 치킨 배달하는 세상인데요. 뭐 야, 또 그 얘기하고 그래 또. 한번 안 놓치고 들어와 또. 말이야 지금 금지잖아. 배맛 떨어지는 누구라고 안 말이야. 했습니다. 아, 갑자기 왕뚜껑 라면 먹고 싶네.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 상품 설명하다가 또 바로 정치 얘기 들어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요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잘한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미국의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럼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렇지. 네. 사실 이제 지네가 와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그래 우리가 공장 지어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공장을 다 지어주고 나면 어련히 알아서 기다리면 뭐가 생겨?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지. 그럼 지네도 공장 지을지도 모르잖아. 그러지. 그래서 가서 짓고 있는데 응. 우리를 구금을 해? 이 나쁜 놈들아? 서운하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두 가지 공약, 일자리 창출과 불법 이민자 퇴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상충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에서는 1년에 할당량이 10만 명이래요. 네. 10만 명을 쫓아내야 돼. 아, 근데 제가 2007년도 8년도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캘리포니아 같은데 네. 그런 데는 스페니시 그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면 오히려 생활이 안 된다. 아.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린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민자들이 그때부터 많이 많았구나.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유권자 중에 가장 이제 저소득층이 흑인이잖아. 네. 근데 흑인이 예를 들어 스페니시라든지 우리 아시안계한테 일자리를 다 뺏기는 거야. 사실 일을 시키는 사장으로서는 일을 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일자리가 잃어.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흑인들의 표를 가져와야 돼. 보통의 그 흑인들의 표가 민주당 표가 많거든. 근데 민주당 표를 가져오면 두 표를 가져오는 효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내부에서도 야 아직 준비도 안 돼놓고 투자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격전지가 벌어지고 또 거기에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결이 또 달라지나 봐. 조지아주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펜실베니아 거기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격전지인데 거기에서 핵심이 이제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필리 조선소 하나가 가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일은 더 위험하고 더 기술력을 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애들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비자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지금 필라델피아 즉 내년 전국 선거에서 필라델피아를 이겨야지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조지아에서 근로자들이 오려고 하니까 야 남아 있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물은 어찌러졌고 우리 빈정은 상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 빈정상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비자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투자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나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한 시간도 못 돼가지고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네. 방금 보도 해명 자료가 나왔구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왔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네.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뺐네. 네,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가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미국과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면 나 탄핵당할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인터뷰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 김윤덕 정책실장만 해도 3,500억 달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저희가 야당이 산자부 장관이죠. 저희가 아니 3,500억 달러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일본이랑 비슷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3,500억 달러 많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 수지 흑자 숫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적당하다라고 했다가 왜 이제 와서는 또 많다라고 말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뭐 선행되어야 하니만이 저희가 그런 선택권이 있기는 합니까?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대적으로 이게 좀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결기?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싸워보자니까 되게 또 쫄리기도 하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지금 묻어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 회장님 저 이 있습니다. 이 좋습니다. 옆에 예. 김성렬 계속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아니 딴짓거리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김민석 총리가 그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투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에 진짜 결기 한번 보였나? 제 말이요. 이제 좀 이제 할 말 좀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우리 박 대변인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근데 찾아봤구나. 아니 그걸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안 터져? 아니 문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찾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의 어쨌든 실질적인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사람이 오해가 될 만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내비두는 것도 문제고 그걸 갖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아마추어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앞서서 그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전 딴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이 이민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는 거는 사실은 멕시코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실상 거기에 기술이 없는 사람들, 공장을 지어주러 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그렇다면 전문직 비자인 뭐 H1B인가 그거하고 E4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려줘서라도 한시적으로 늘려줘서라도 야 이거라도 지어주고 가 하는 게 맞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티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가서 어떻게든 공장 지어주고 있는 걸 가가지고는 진짜 무슨 불법 이민자 다루듯이 발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가둬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목소리도 사실 내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목소리 한번 내놔보나 싶었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 아니야. 이건 제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김민석 총리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피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죠.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말을 했건 안 했건 하고 떠나서 피자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더 그게 하나는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총리가 말씀하시는 거 다르잖아. 국무조정실에서 해명을 이래서 날 또 이렇게 무시하네. 너 신난 두고 보자. 너와 참 자존심상하네. 근데 이게 있어요. 또 3,500억 불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자 문제 해결을 해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식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간접 투자 방식, 네. 지급 보증 방식, 요거는 우리가 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냉정하게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건 드리고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관세 협상 끝나고 트럼프 만나고 왔을 때 강유정 대변인이 협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협상할 게 없었다라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근데 그것은 우리 대변인 해봐서 알잖아. 그래요. 말 못할 사정이 있기는 해요. 이준석 그 미국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거 잘 됐다고 할 거 아니야. 인지상정 아니야 그거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갔다 왔을 때
이게 되게 의아했던 게 제가 그 당시 이제 언론에도 얘기를 했는데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어떠한 숫자가 나오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 그러는 게 좀 의아하다. 나는 알았어, 앞으로 자자자 좀 그러니까 나는 할게. 말씀대로 좋은 이런 협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정확하게 문구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런 속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외교가 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잘하네. 왜냐면 협상이라는 게 나도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카드가 사실은 저는 야당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가서 여당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지, 보는데 그럼 야당에다가는 솔직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우리 좀 불러가지고 원내대표끼리 또 너희 세 명밖에 안 되잖아. 아니 우리도 부르고 저쪽도 부르고 야 그래도 한 10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내대표 회동을 딱 하면서 아, 그 세 얘기를 명은 좀. 아니 우리 3명이면 어때? 우리 워싱턴 세 포스트에 명이면 이번에 나 정도하고 얘기하면 아니 되지 않아? 이번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라서 정도의 못 스피커가 있잖아. 이 정도의 스피커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논의 좀 하고 야 좀 도와줘. 해면은 우리도 돕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물밑 정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 말씀 맞는 것 같아. 예. 제가 뭐 이준석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이준석 그 대표가 나름대로의 미국의 채널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스터디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힘을 다 모을 때거든요. 세석이건 30석이건 300석이건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송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간접 지급 방식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싶었던 우리의 카드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사실 또 우리가 가서야 우리가 막 그때 확실히 안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야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 말해버려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또 물밑으로 이렇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사실 나서 가지고 야 어떻게 미국 트럼프 너희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반미 어떤 운동이 확 일어나면 이게 또 정부에게는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총구를 딴 데로 딱 겨눠가지고 이제 헛소리 삑삑 하니까 지금 기분이 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조금 우리도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어쨌든 지금 협상 중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개혁신당도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건 다 일치한 의견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망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 중까지는 진짜 우리 제1야당, 제2야당 3당이 좀 힘을 모아주고 평가가 이제 협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씩 보고 계산서 보서 너 이거 잘못했네 일로 와 뺨한테 맞자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좀 제가 한국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예.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사실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까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짧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니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정 과정 자체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지만 자연재해가 왜 우리나라에만 유독 가혹하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그 원인도 규명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넘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액수를 투자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그 투자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부담이 적은 형태로 계약이 끝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부에 의한 100% 직접 투자를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협상력의 문제인 거죠. 정확히는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협상을 제대로 할 의지는 있는가? 그럼 지금이라도 야당에게 허심탄회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유엔 총회 가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만찬 회동을 하는데 145명 정도의 그런 해외 대내외 귀빈들이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본인 표현대로 뭐 가랑이 사이라도 좀 기어서라도 결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김민석 총리도 말 하루아침에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그 미국 때문에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공격적인 인터뷰까지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뭐 협중 시위라고 하면서 반중 시위만 때려잡고 반미 시위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4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25% 관세 적용받고 있습니다. 매달 감당해야 될 관세 부담이 7,8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부담들 때문에 미국으로 공정을 옮기려고 해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공정을 옮기는 그런 의사결정 자체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후 외환의 기업의 위기 상황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환율이 1,400원을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비상계엄 때 1,400원 돌파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목도를 해야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마치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전 세계에다가는 트럼프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합리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무능력해서 우리 정부에게만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일본도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일본 시민들 거리 뛰쳐나오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시다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불합리한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난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트럼프가 지금 깡패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만 이렇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일관되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반중 할래 말래를 일관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 친중 행보를 어설프게 하다가 미국에게 페널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그 책임론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쉐쉐 외교한다, 대만에도 쉐쉐하고 중국에도 쉐쉐하고 그런 식의 잘못된 외교 방향성 때문에 많은 조야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지탄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정권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안미경중이 지나간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안미경미 하겠다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이제 와서 보니까 안중경중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라고 저조차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히 지금 친중세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이 노선을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페널티를 주는 국가들의 그런 면면들을 보면은 친중했던 국가들은 다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관계가 좋다. 절대로 이재명 정권과 관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권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EU는 힘이 좋다 보니까 EU야 뭐 한번 할 만큼 해봐라는 거에서 배짱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저는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협상력을 가져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는 국내에서 야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여당과 야당이 협상이 안 되니까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야당이 협상력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안미경중 이야기만 한 거 가지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어떠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그것도 쉽지는 않죠. 왜? 중국이 당장 뭐 했습니까? 전승절에 푸틴이랑 김정은 옆에다 딱 놓고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압박이야. 그러니까 사면 초과인 거예요. 지금 사면 초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외교라는 거는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열강들에 쌓여 있는 이런 곳에 있다 보면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쉽사리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향후 경쟁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은 좀 버리고 그 다음에 외교 전문가라면 꼭 우리 진영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이 사실 미국에는 훨씬 더 많은 휴민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서 좀 폭넓게 국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협상 초기에 그랬잖아요. 무슨 그 첫 번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실무 협상 갔을 때 무슨 광우병 우리 그 선동 당시에 그 나왔던 시민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소고기를 못 받아들이는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무슨 마스가 더
덕분에 협상이 잘 됐다라고 하고 온갖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다 뒤집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외환고유고가 4,1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거였으면은 이런 사정도 그때 소상히 밝히고 얘기를 했어야죠. 일단은 그 3,500억 달러 현금 지급의 그 첫 제안 주체가 누군지조차 명확하지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협상이 왜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 야당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의 야당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예.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저희가 대안을 내죠. 저희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아예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김민석 총리가 야당 모른다고- 그 수석 모른다고 최고위원장이 그랬잖아요. 하더라도 지금 현황은 네. 사실 다 나와 있잖아요. 3,500불에 대해서 현금 지급 꽂아라. 5대 뭐 회수 전에 5대5 회수 단 다음에 9대1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대안이 있어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네. 아니 친중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직시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이제 바라고 있는 자, 거는 좋아. 이 국제 친중하고는 역학상으로- 어떻게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를 해야 돼? 뭐 시진핑 가가지고 멱살 잡아야 돼요? 일단 인사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인사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김민석 총리부터 지금 미국에 전 비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미국 이런 변호사였어요. 것부터 좀 미국 한번 변호사. 돌아봐야 돼요. 아 미국 변호사가 아니, 미국 여당 비자가 안 대표도, 나와? 예? 두 분 그만하세요. 오늘 그리고 뭐 강경화 그 뉴스 하나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면은 네. 예, 저희가 다음 뉴스 아니 근데 강경화 아그레망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도 그 귀빈 만찬에 같이 못 갔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아, 못 간 게 아니지 갈 수는 있죠. 아니, 예. 세 분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습니까? 왜요? 예? 왜요? 아니 뭐 제가 뭐 말할 껴들 틈이 없이 이렇게 세 분이서 계속 아주 한 설명이 분씩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이크를 꺼버려야 돼. 예. 세 분 아주 오늘 합이 좋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네. 예. 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올해도 역시 누구를 부를지 두고 여야가 이제 공방이 되는데 네.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뭐 김현지, 김현지. 예. 민주당이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힘은 야 지난 30년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럼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현지가 누구이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우리 우리 강성필 네. 대변인님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야 이런 문제는 개혁식당부터 얘기해야 돼. 그래 나부터 좀 하자. 앞에서 둘이 열심히 싸우고 계셨으니까. 너부터 해. 너부터. 그 저기 일단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국감에 부르는 증인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관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국감을 하는 그 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을 부르는 걸 이제 기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증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이런 기업 총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부르는 걸 이제 일반 증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이에요. 즉 국감의 대상 기관이거든요.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비서관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비서관이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지난 14대 국회 때부터인가요? 거의 30여 년간 이 기관 증인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국회 생활을 했을 때 어쩌다가 무슨 기관 증인이 갑자기 빠지면 이건 뭐야? 이 사람 뭔데 왜 안 불러? 뭘 알고 있길래 뭘 감추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전례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라 불리던 이재만 총무비서관 왔거든요. 네. 와가지고 국감했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왜 안 부르는 거야? 뭐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국회에. 그럼 오시면은 알아서 여기서 방어들 치실 거고 다 하실 건데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상이길래 또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걸까? 요번에 지금 법사위에서 뭐 했습니까?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을 갖다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증인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본회의 올라가려는 상황인데 아니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인 현직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부르면서 기관 증인 당연히 오셔야 될 30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기관 증인인 총무비서관은 못 부른다? 조희대는 되고 김현지는 안 된다? 도대체 누가 더 일하는 겁니까? 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총무비서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도대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예.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강성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도 이제 박민영 대변인 먼저 하나 하세요. 예. 계속 지금 약간 일단은 뭐 입장이 좀 곤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아닙니다. 김현지- 아니 댓글에 예. 야 강성필도 말 좀 그만해 그러니까 저 마상 입었어요. 말 안 할래. 댓글대로 하겠습니다. 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른바 성남 라인이라고 불리는 실세 중에 실세죠. 사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의 모든 그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 행정관, 비서관급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까지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실세인 그래요. 것이고 그래서 운영위에서 총무비서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볼 만한 것들이 회계 처리 제대로 했는지, 인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대비실의 살림이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우리가 국감장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책임감 있게 해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네네. 저희도 그 총무비서관이 거의 매일 개근장 찍다시피 출석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총무비서관은 나올 필요가 없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산하의 행정관들만 50여 명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총무비서관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감추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주장으로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좀 역학들을 제가 전해 듣는 바로는 김민석 총리보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조지아주 사태를 또 해결하는 그런 공로도들도 있었고 좀 바쁘게 숨가쁘게 발품을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름대로의 또 이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위상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운영에 나와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여당이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이건 저희 야당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그 운영 상황을 소상하게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만 커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럼 무리수나 두지 말든가요. 아까 김성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원래 사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은 그 국회에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입니다. 대통령이 그 국감 나오는 거 보셨나요? 대통령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리가 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이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관들도 재판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까지 이성윤 그 의원이 뭐 되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법원장이 뭐 되냐고. 김현지는 뭐 됩니까? 김현지야말로 그냥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독립기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김현지를 싸고 돌수록 오히려 국민적인 의구심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겁니까? 뭐 지금까지 박민영이 했던 얘기는 예. 그 뭐 거의 뭐 청담동 술자리에 관련된 그 정도의 뭐 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전혀 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그냥 생각난 대로 막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청담동 말씀드리고 술자리는 민주당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반성하시는 건가요? 청담동 술자리는 나는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다고. 또 얘기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새만금 청장 빨리 내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새만금 김현지 야, 비서관은 야, 우리가 야. 살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김건희가 V0라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뭐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죠.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 얘기하는데 또 이 얘기하면 또 김성렬 공격할 것 같지만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가 청문회에 나오라고 한 거고 이건 국정감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정감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안 되냐? 나와야죠. 나와야죠. 그렇지. 저는 조금 스텝이 꼬인 게 애초에 그냥 나왔으면 될 일이야. 근데 이제 이것을 빼버리니까 국민의힘이 옳다구나 하고 지금 오예 공격하자 하고 좀 이러고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스텝이 꼬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공격 받으니까 아니 100일도 이제 100일 좀 지난 정부인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김건희도 그 100일 때는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구나. 거기는 당선되기 전부터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아직은 뭐 잘못하고 싶어도 잘못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격할 게 뻔하니까 사실 나오라고 하기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안 봐도 이제 비디오거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때 후보자 때 얼마나 대한민국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가지고 사퇴하십시다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엄청 공격했어요. 김현지 네가 뭔데? 근데 웃기잖아. 지네들이 사퇴하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네가 뭔데? 그래. 근데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냐? 야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이니까 인사도 담당한다 자기 업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 못하면은 김현지가 했다면 정의로운 일 한 거니까 너희들 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니까 또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질문하면 또 거기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대답을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공격을 대치기해서 이겨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비선 실세보다 더 나쁜 게 비서 실세라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비선 실세는 불법입니다. 비서 실세는 그래도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야 실세가. 비서는 아니지. 근데 보수 정부에서는 어쨌어? 형님, 아들, 나중에 배우자가 실세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 탄핵 당한 2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지금 비선 실세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박민영 씨? 아니 민주당도 한동훈이 여사라인 타령하니까 뻔히 그 공직 직함 가지고 일하는 행정관들 여사라인이라고 같이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직함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동훈 얘기하고 자가당착이라고. 제가 김현지 네. 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의원을 하실 때 그 방에 국회 보좌관이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고 잘 처리하는 것 그리고 높은 로열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보좌진이다라고 평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측근이라 함은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다 받고 있고 김용은 구속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용 구속에서 나왔어. 나왔지. 근데 이제 나왔지만 아직 구속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김현지 보좌관이 사실상 가장 측근이다, 최측근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만사 현통이다. 김현지 통하면 다 통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이건 언론이 쓴 표현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두통이 온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은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뭘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관심을 받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최고 권력자의 가장 측근이라면은 이 자리는 숨만 쉬어도 욕먹는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게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굉장히 조심하게 몸조심을 해요. 절대 앞에 드러나서 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나는 너무 오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총무비서관이면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냥 나왔으면 돼. 그러면 그냥 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무리한 공격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막을 거잖아. 또 어차피 그게 되냐 막 이러고 그냥 또 통렬시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알아서 기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야, 과잉 뭐 충성했다. 너무 과잉 충성했다. 뭐 유격해?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일을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해요. 아니, 성역이 없다라고 대법원장까지 공격을 했으면서 성역화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국정감사보다 청문회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추문을 당하는 자리인 건데 청문회도 나오라고 했으면서 왜 국정감사를 못 나옵니까? 국정감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정이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저희가 이제 한겨레 그 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여가부 장관 낙마를 해달라 네네. 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네. 아직까지 기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마 출처가 불분명했다라고 하면은 한겨레가 지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실에도 업무의 관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부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부 그러니까 내각 강료들의 인사는 대통령이 결재를 하기는 하지만 인사제도 비서관실이 또 비서실장 산하의 직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제도 비서관이 관할을 하는 업무를 왜 김현지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할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제도 비서관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에게 오더를 한 거라고 하면은 다른 지금 비서관 라인들은 패싱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만사형통이란 말이 대통령실 내부 살림만 만사형통인 게 아니라 행정부 강료로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심지어 인사까지도 김현지를 통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이거는 비서실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넘어서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로 막강한 실권을 줄 거였으면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비서실장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시키기에는 이제 체급이나 인지도상으로 문제가 있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지금 김현지 지금 총무비서관이 실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국정감사장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처신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것이고 본인이 실패한 게 아니라면 우리 김성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과도하게 두둔하고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화를 부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허수아비라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고된 일만 다 하시잖아요. 화면 조지아주로 오른쪽 갔다가 화면 뭐 어디 오른쪽만 갔다가. 봐도 지금 해신고배가 어디 거예요? 아산이잖아요. 네. 아산 호랑이가 강훈식이요. 그렇게 아산 호랑이가 허수아비할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비서실장이 그 행정부 그러니까 이게 내치의 총괄 역할을 총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게 비서실장인데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고된 일만 다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국으로 사실 그 양자회담 하러 갈 때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무슨 한 라인을 가동하겠다라고 따라갔었고요. 이번에 그 조지아 사태 터지니까 또 직접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비서실장이 고된 일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인사 실권은 총무비서관이 다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의심을 받기가 쉽죠. 의심이니까. 그러면 이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민주당의 결정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 국회 운영위가 이제 네. 대통령실을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올 사람들 기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양당 간의 간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정이네.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뺀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 추정이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야 나 국감 안 나갈 테니까 빼줘라고 했겠어요?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봐. 이건 자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분 불렀다가 혹시 나 이거 나중에 공천 안 되는 거 아니? 이래놓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너까지 손을 쓰고 그래. 나 이기 내각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아니 소설 공무원 가야 맞지. 되는데. 소설은 맞아. 이건 소설은 맞지만. 소설이잖아. 이건 소설은 맞지만 어쨌든 저는 아 리얼하게 하네. 민주당이 리얼했어. 그럴 수 그랬을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니, 어제부터 뭐 그런 거야. 스탠딩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하려고 서서 그래. 서서. 이런 게 야당이죠 원래.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스텝이 좀 꼬였다. 왜? 그냥 처음부터 김현지 총무비서관 빼지 않고 그냥 갔으면 그냥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제 빼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또 넣으면 네. 이제 옳다구나하고 이제 아주 그냥 계속 뭐 공격하고 막 그럴 거 집중이 되겠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우리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치 결사체인 또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세련되게. 내가 보기엔 우리가 좀 정청래 그랬다. 대표가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래? 왜 소설 써? 아니 그렇잖아. 제가 보면요, 이건 진짜 대통령실 입장에서 난감해. 형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를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들 수도 없어. 이게 계속 그냥 맡기만 하는 거야 계속. 내가 보기엔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는 거지. 그걸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특활비도 공개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네네.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 그 사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가 지금 40억 넘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내로남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금 사용 출처도 총무비서관이 해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얼렁뚱땅 그렇다고 쳐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언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과연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의원들의 질문에 네네. 이 윤석열 정부 때처럼 700, 828이 막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것 보고 그렇게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가 있어요. 화나게 하면 알겠어요. 김현지 씨 나와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김성렬 최고위원의 그 아까 그 썼던 소설이 네. 저는 굉장히 리얼해서 리얼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세요. 생각이 굉장히. 다 이게 그 예전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문거리를 좀 했어. 손만 뻗으면 문거리가 잡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좀 잘못 푸는 것 같아요. 정치 소설과 같은 느낌이 네. 예, 굉장히 들었는데 아주 제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스토리라서 아주 마음속에 이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참 여당 힘드네 예. 진짜.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진짜 이 무도한 무식한 야당들 진짜. 아니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왜 안 불렀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정청래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 요거 굉장히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딱 되잖아요. 모든 게 다 풀릴 만한 실마리잖아. 나도 그래서 음모론의 대가로 이제 올라서는 건가 나도.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렬 최고위원의 네. 그 소설을 네. 저는 굉장히 믿는 편입니다. 예. 흥미진진하죠. 예. 경험에 기반한. 알겠습니다. 자, 추석 지나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 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리아 채님께서 10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쏴주시면서 박민영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캐나다에서도 응원을 해요. 아, 그렇죠. 예, 글로벌하죠. 자, 성남 총각님께서도 10,000원 주시면서 김혜경, 김부선, 김현지, 삼김시대 맞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려가 했더니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저는 1,120명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 타이밍에서 저 여러분들께서 조금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00명만 더 구독을 하면 저희 채널이 2만 명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십실반 모아가지고 구독을 좀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구독을 좀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1.98인데 지금 여기 1.98하고 2만 명하고 이게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아서 2만 명 만들면 얼마나 뿌듯해. 추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미션을 빨리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밑에 보면은 구독 버튼이 있죠. 그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를 줄 아시면은 좀 같이 이것도 손가락이 움직인다면. 그렇지.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는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혹시 할줄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눌러보세요. 예, 그렇죠. 요거 저거 눌러보시면 알림 설정 나오실 거예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곧 있으면 이제 대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죠. 추석인데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등도 명절 때 선물을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까? 뭐 꽃이나 화환 이런 것도 많이 보낼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명절 선물 어떻게 뭐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명절은 여당이 풍요롭죠. 지금은 그렇겠죠. 저도 대통령실에 있을 때는 저는 인생 최대 그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어제 비싼 거 받았구나 또. 우리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선물. 야당은 안 챙겨주시나요? 야당 따위가 지금 어디 너희들 헛소리나 빙빙하고 있는데 지금 왜 구구 이 그럴수록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저 구구 패널 진짜. 나는 야당만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받아보는 적이 없네. 이재명 대통령이 드렸던 이 선물이 지금 화면에 딱 나가고 저겁니다.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시계인가요? 맞습니다. 탁상시계인데 탁상시계. 저거 흰색은 제가 밝으니까 제가 갖고 어두운 네. 이제 검은색은 이제 김성렬 최고한테 선물로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당원들만 이렇게 모셔놓고 주는 거구나. 그게 아마 직원별로 그 TO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별로 몇 명까지는 좀 추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대통령실 일할 때는 저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고요. 전 직원이니까. 그리고 한 4-5명 정도까지는 좀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대통령실에 친한 분들이 계시면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정권 때는 좀 아쉬웠던 것이 저희 가까운 좀 그러니까 그 범보수 진영에 계신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좀 인색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다 그렇지.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 감정 상하는 맞아, 거예요. 왜냐면 맞아. 옆에 사람은 대통령 선물 받는데 나는 못 받았다라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그거 되게 그렇지.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맞아요. 나는 이 정권에 선물 하나 못 받는 그런 입진가 이렇게 그렇지. 되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라. 근데 박민영 집에다 선물을 해놓고도 다음부터 또 까면은 넌 진짜 그때 아구창 돌린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주는 선물은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분이 있진 뭐 않죠. 이제 보수 정당이 되든 네. 진보 정당이 되든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실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야 되는 매뉴얼들이 쫙 있고. 그렇죠. 일단 찍는 기본적으로 단체는.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당직자들한테 일단 사무처 당직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그 뭐지 지역위원장들 이제 요거 253개 이렇게 딱 주고 다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우리 이제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좀 생각 좀 해봐 누구한테 보내면 좀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추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드러나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정당이나 우리 정당이나 사실 이제 정권 잡으면은 보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아 근데 보통 너희도 그 뭐 알게 될 거야. 야당에다가 어떤 분들한테는 보내냐면 현직 의원님들한테는 그래도 야당이어도 보내요. 예, 거의 보내고요. 그래, 그래서 옛날에 막 안 받는다고 응. 막 돌려보내고 막 앞에 민주당이 놔두고. 거부했었어요 한번. 어. 네. 근데 워낙 우리 탄핵당할 줄 알았거든. 탄핵당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혹여라도 김건희가 보낸 거일 수도 아니, 있거든. 얘기 좀 하자. 그래도 해. 야당의 의원님들 보내고 당 지도부에도 보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개혁신당이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데 소속 제 주소가 좀 최고위원이신데요. 빠진 것 같아가지고 주소 좀 아. 형님이 좀 넣어주십시오. 네? 너희 집에 서운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분께서는 이제 보좌진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인들 명절 되면 이제 선물 여기저기 주고받고 하는데 그 보좌진 경험 때를 보자면 특히 이제 선물할 때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네. 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국회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아마 당의 총수였던 것 같아. 내가 그 당시 있었던 당의 당 대표께서 이제 추석 선물을 쫙 뿌리신 거야. 네. 문제는 생물을 뿌리셨어요. 오. 생물. 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게 뭐냐? 해산물 같은 거. 그러니까 신선식품, 네. 썩는 거, 네. 해산물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국회가요, 그 추석 때 엄청나게 많은 우편물이 와요. 그래가지고 택배 상자 쌓여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내려간 분들도 있고 그 못 챙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랬더니 여기서 썩기 시작한 거야. 국회 1층 그 택배 보관소에서 어떻게? 수많은 그 신선식품들이 썩기 시작한 아. 거야. 냄새가 어마어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한 거냐.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처럼 자취 오래 한 사람들한테 냉동 그 생선을 주면은 그건 뭐 괜찮긴 해요. 보관은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고기류나 과일류 이런 배 같은 상품들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 제일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29살에 국회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자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당황스럽고 난감한 게 미역 같은 것들. 어떻게 해 먹으라는 거예요. 해 먹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스팸 같은 게 제일 그렇죠.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당 대표가 된다고 하든 뭐 국회의원이 된다 하든 간에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역구의 특산물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함께 일하셨던 의원님이 이제 여수였어요. 여수. 그래서 여수는 갓김치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갓김치를 막 보내고. 그러니까 간단해 그런 데는. 근데 한 번은 지역구가 서울이었어. 서울인데 뭘 보낼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따져봐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보내면 잘하면 기본입니다. 그렇죠. 진짜 선물 잘 보냈다고 칭찬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선물은 이 남성 바깥 양반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안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줘야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지. 예를 든다면 뭐 샤인머스켓 같은 거. 그렇지. 여러분 샤인머스켓 가서 사세요. 이런 것도 사면 남자들은 잘 몰라. 근데 저도 몰랐는데 샤인머스켓을 제가 여기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맛있어서 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샤인머스켓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주부들은 사실 조금 손이 안 가거든. 근데 내 돈 주고 사 먹기 좀 아까운 것들이 있어. 뭐 비싸든 싸든 간에. 근데 그게 선물로 오면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집도 과일도 가면- 뭐 배도 좋지만 이런 샤인머스켓도 좋고. 그래, 우리 집도 그냥 포도만 먹고 막 레드글러브 먹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레드글러브. 레드글러브가 뭐예요? 아니 조금 더 싼 그런 거 있어요. 껍질째로 먹는 포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들은 샤인머스켓 주고 아빠한테만 그러는 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근데 그 이 명절 때 선물로 이런 네.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징역 보낼 일 있어? 아 그래 안 돼요? 안 되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면 안 거야? 되지. 근데 이게 김영란법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김영란법의 그런 상한선을 좀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끼리도 문제가 되지만은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3만 원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맞아요. 3만 원짜리 명절 선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 하나만 사 먹어도 그것도 다 김영란법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들 이런 또 이제 추석 선물도 많은 사람들의 또 이권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이런 분들의 조금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좀 한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죠. 저희가 아마 5만 원까지 늘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5만 원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지적하셨던 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선생님이 한 300만 원까지는 이제 열어놨습니다. 300만 원짜리 디올백 정도는 백은 안 돼. 백은 안 돼. 아니 백 된다니까. 안 돼. 백 하면 무혐의 안 돼. 처리했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300만 원 정도는 디올백 정도는 나는- 받으셔도 난 고위공직자 부인이 괜찮습니다.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제 목걸이도 한 6천만 원짜리 한 2개 받고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괜찮을 수도 그냥 지켜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선물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특히 국회의원 선물들은 그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이런 걸로 하면 욕을 엄청 먹어요. 물론 선거법도 안 되지만 그거 자체가 엄청 욕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산품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면서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맞죠. 맞죠. 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역 특산품을 좀 이렇게 애용할 수 있게. 맞아. 네. 네.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신고배, 예, 이런 아산. 너무 아산에서 무난하고 좋아요. 아산. 강훈식 실장님께 좀 얘기 좀 네. 해줘요, 형님이. 아 우리 강훈식 실장한테 말하겠습니다. 아산. 아산 지역. 네. 그 실장님한테 예, 산지 직송의 이 신고배를 선물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우리 정치인들도 다 이렇게 과일 선물을 좋아하는 다 분위기인데 이런 신고배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선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즘 MZ들은 예. 안 주고 안 받는 게 조금 문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근데 그 왜냐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받았어. 근데 저 옛날에 뭐 선크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나한테 누가. 네. 근데 그게 선크림 바를 놓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통기한만 지나가는 거야. 네. 근데 어쨌든 나는 받긴 받았잖아요. 아, 그거 뭐 그것도 써야지. 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크림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2만 원짜리에서 뭘 할까 고민되는 거야. 근데 이 고민되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렇지. 하지만 신고배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신고배. 빌드업 열심히 하네. 아, 39,900원. 출연료 더 들어야 되네. 여러분이 안 사주면 집에 신고배로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명절 선물 뭐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핏박과 앞박과 한압가 막 그런 것들 3종 세트 스트레스 3종 세트. 저희가 그때 이렇게 당시 야당 패널들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저희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야당 스피커들 잘 챙겨주시고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아까 말씀하시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잖아요. 네. 제가 국회에서 처음 기억에 남는 게 아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었나?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여당이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의원실 보좌진을 하고 있을 때 선물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카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신년 카드 맞다. 그거 하나가 왔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안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부모님이 보시고 엄청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도 이거 말을 한마디 쓸 때 되게 세게 쓰다가 한번 고치게 돼. 이게 그럼요. 사람 많이 아니, 하는 근데 건데. 톤 조절을 하게 돼. 우리 김생을 최고 한 말 하니까 저 생각나는 게 제가 국민의힘에 그 의원님 제가 전화면 기억 안 나는데 칭찬드리고 싶은 게 구룡포 있잖아요. 구룡포를 지역구로 두신 국회의원께서 항상 구룡포 과메기를 엄청 300개 그러니까 의원실에 다 돌려주셨어요. 보좌 직원들 고생한다고. 너무 좋다.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이었어. 국정감사 할 때 딱 이렇게 패키지 해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행정비서가 그렇게 욕을 했어. 보낸다고 냉장고 늘 자리 없는데 계속 이런 거 보낸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긴 국민의힘이 좀 그런 것도 좀 배품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고래고기 나는 데 있잖아요. 포항인가요? 거기 의원님도 또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의원실 300개 돌리셨던 것 같아요. 고래고기를. 네, 고래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 같은 분일 거예요, 제가 기억에. 아 그럴까? 네, 같은 분이에요. 네, 이거 한번 추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저희 때 그 명절 선물을 무슨 극우 유튜버들에게 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명절 선물 추적해 보잖아요. 극좌 유튜버들한테 많이 흘러 들어갔을 극자 겁니다. 유튜버가 없잖아. 극자는 극좌 유튜버가 없어요. 없으니까 김어준 씨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제가 제일 극자예요. 그거 받으면 인증이야, 그럼? 어쨌든 극자든 구구든 네. 여야든 다 좋아하는 신고배. 신고배. 예, 여러분들께서도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는 선물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신고배 햇 신고배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송비 포함해서 39,900원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좀 필요하시다. 네. 그러면 저기 여의도몰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51-5280 여의도몰 이 전화번호로 저를 연락 주시면은 추석 전에 지금 배송이 가능하니까 100박스 넘게 시키면 김기욱이 직접 갑니다. 여러분 김기욱하고 100박스? 200박스는 이제 김성렬이 추가로 가고 300박스 가면은 이제 같이 박민영 가시죠. 예. 400박스 하면 저까지 갑니다. 400박스까지 네, 갑니까? 400박스는 저까지 갑니다. 아. 여당 움직입니다. 네. 500박스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 갑니다. 500박스 강훈식이 보고 싶다. 아 그럼 500박스 가야죠. 시키세요. 500편데 무조건 가야죠. 아니 닭간다를 우리 다 판다로 바꿉시다 이 정도면. 다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 정도면 홈쇼핑 채널이지 지금. 야, 재밌는데 이거 해보니까. 아 진짜 난 진짜로 나는 여기서 개그맨인데 세 분이 다 웃기시니까 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니야 얼굴로 너무 웃기는 게 제일 쉬워. 자존심 내가 얼굴이 뭐 웃기네 내가 얼굴 웃긴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개그맨으로서 네. 이세 분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예. 자 우리 슈퍼챗에서 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다음님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서 개혁신당 김성렬 수석 최고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역시 김성렬. 화이팅. 저희가 지금 이제 2만 명의 구독자가 되기까지 한 90여 명 정도가 와. 남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셔서 2만 명 되면 김성렬 옷 벗고 춤춥니다. 그건 아니잖아. 세 통이 2만 있는데 명 되면 김성렬 옷 벗고 춤추고 20만 명은 돼야 20만 명 춤추는 되면 거죠. 작가님 고개 흔드는 거 봤어? 지금? 안 된다고? 박민영 옷 벗고 저는 왜요? 춤춥니다. 30만 명 되면 김기욱 머리 깎습니다. 네. 짜증나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 40만 명 되면 강성필 안 나옵니다. 네. 저를 쫓아내고 싶으시면 40만 명 달성해 주십시오. 어쨌든 네. 얼마 남지 않은 2만 명까지의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달성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저희가 짧게 하나 더 네. 짚어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영부인이 이제 재판에 또 출석을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이 라이브로 이 영상으로 공개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최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말하면 또 편든다고 하니까 아주 공평하게 생긴 김성렬부터 얘기하세요. 네네. 생긴 게 공평해요. 네, 원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 공개를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여론으로 재판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할 만큼 했어요. 탄핵이라는 걸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명확히 나오면 그때는 또 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중개한 부분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보석을 신청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받아줄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재판부 이걸 어떻게 또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은 저는 생중계보다는 녹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내란 재판이다 보니까 이제 예민한 군과 관련된 기밀들이 조금 재판 도중에 갑자기 나올 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하위 장교들도 이제 막 진술을 한대요. 증인으로 나와서. 네. 근데 자기가 윤석열이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민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요. 뭐 윤석열이 했던 그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완전히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이 뭐 완전 나쁜 놈이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본인도 그 자리에 근다고 뭐 하급 장교하고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말하면 본인 무조건 지는 거고 그 화면들 얼굴에 잡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판 다녀오신 분은 그래서 윤석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재판에 있으면 과정되면서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역사적인 큰 죄를 지은 사람의 표정을 우리가 보물로 인해서 후세에 남겨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큰 잘못을 하면 저런 수모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착석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김건희 씨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잘못을 하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끝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국민들도 보고 후세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우리 김건희 씨 녹화 중계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사실 너무 그 무지성 내란몰이를 오래 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국민적 관심도도 없고 좀 타격감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정도야 뭐 너무 일상화가 되어버렸잖아요. 뭐 심지어는 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체포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 불법적으로 촬영된 바디캠 영상까지 유출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좀 무감각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재판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생각보다 많이 보도가 되진 않은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민주당도 이 특검 수사나 이 내란몰이나 그런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같은 것들이 이미 조금 시효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국민들께서는 일단은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단죄가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집권을 한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지나간 일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맞게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분한 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이뤄질 그 우리 윤석열의 보석 신문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병보석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이제 거의 뭐 만주 변호사니까 네.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반 보석이 있고 병보석이 있어요. 병보석이란 거는 아시는 것처럼 몸이 아플 때 해주는 건데 이건 목숨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분간 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게 병보석입니다. 우리 그 누굽니까 황정민 씨 나왔던 그 영화 알죠? 남자가 울 땐가 뭐 사랑할 땐가 남자가 사랑할 때 갑자기 네. 교도소에 나오잖아요. 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얼마 못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일반 보석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보석 같은 경우가 이 재판에서 재판 전략 중에 하나로 쓰여요. 왜 그러냐면 보석을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에라이 나쁜 놈아 네가 어디서 나올라 그래. 너 있어 임마 이런 거예요. 네. 배심죄. 네. 너 죽었어. 너는 양형 더 때릴 거야. 이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걸 묵혀둡니다. 그러면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놈이 잘못하긴 했는데 집행유예로 어차피 좀 빠져나올 건데 그래도 넌 좀 안에서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일부러 재판할 때까지 좀 미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풀어주는 거는 그래 너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이런 개념 혹은 방어권을 어떻게 좀 보장해줘야 되나? 뭐 이런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 변경이라고 해요. 다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3가지 상황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절대 병보석의 가능성은 없다. 네, 없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공정성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 그 하나는 행정부가 하는 사면이고요. 하나는 이 보석이라고 봐요. 사면과 보석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항상 권력자, 재벌 이런 분들은 들어가면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서 보석으로 나와서 병원에 계세요. 그것도 혼자 쓰고 계셔요. 우리는 몰라 어디 있는지도. 예, 그렇게 보석이 쓰이고 또 사면도 뭐 그냥 정치권이랑 친한 사람이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매우 해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이 보석을 물론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아파서 해줄까? 아니 권력자니까 또 해줬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의심을 좀 차단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동의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뭐 공정하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보석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윤미향 씨, 조국 전 대표 같은 사람들 사면에 대한 여파가 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권력자라고 특혜를 주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건 패배를 했건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형사 재판은 무죄율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유난히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만 633 강행 규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양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화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일 그 윤석열의 보석 재판을 이 생중계로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윤석열이 까이는 것을 전 국민이 같이 생중계로 같이 보자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이 농내장인가 뭐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데 네. 실명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막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석을 해줬게 안 해줬게? 해줬게 안 해줬게? 그러게요. 네, 안 해주고 안 해줬어요? 집행을 정지를 해줬어요. 형 집행 네, 정지. 형 집행 정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10번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보석을 해달라고 나 빼줘 여기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또 많은 사람의 이 보석 신청을 하는 거는 이 교정 지휘는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는 겁니다. 특검처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판사에게 수사기관의 그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보석해주지 말라고 그런 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보석해달라고 재판장에 나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아우, 제발 뭐 저희 민주당에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긴장 이빠이 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야 윤석열 나온다고 큰일 났네. 김현지로 막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윤석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저희 대표가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하잖아요. 사유도 없이.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하다고 특검이 생각합니다. 살렸다니까. 아니 뭐 저희가 옥바라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 예우를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예. 특검이 국민의힘 편이야. 윤석열의 보석 재판이 내일 생중계로 있습니다. 몇 시죠? 10 o'clock? 내일 아침 10시. 아니 몰라요. 예. 내일 뭐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중계로 한다고 하니까 예. 저희는 또 그거 보고 내일 또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주문을 안 하신 분 계신다. 추석 선물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햇 신고배 요거 이제 아산에서 산지 직송으로 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에게 배송비 없이 39,9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많이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